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함께 세계 경제가 폭풍 전야에 휩싸였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 영토로 편입한다거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를 전망하는 책 2권을 갖고 나왔습니다. 초예측 트럼프 2.0 새로운 시대와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2권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집권기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긴장을 높여서 언제 어디서든 불씨가 폭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튼은 트럼프에게 나라를 위해서라는 발상은 없다.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만 생각한다고 평가합니다. 볼턴의 표현대로라면 세계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장사를 잘하는 미국 대통령과 4년을 상대해야 합니다. 초예측 트럼프 2.0은 세계적 석학 8명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로 잘 알려진 유발 하라리는 트럼프 시대를 매우 암울하게 바라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리는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합니다.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승리로 끝난다면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세계 질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는 힘이 세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승리하면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라리는 우려합니다. 우리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이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음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이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라리는 유럽과 미국이 더 깊숙이 개입해서 러시아가 승리를 단념하는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기는커녕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왔으니 700조 원 상당의 희토류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비판도 합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 역시 현재 세계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불쏘시개 4개가 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국과 대만의 충돌,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충돌이 그것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저자 또한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진단을 합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잘못된 결정을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끌던 인구 증가가 주춤한 데 이어서 미국의 제재로 첨단 산업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한편 남아도는 상품을 다른 나라에 땡처리하는 밀어내기 전략을 구사해서 국제 분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100%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배제라는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미국이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진주만 공습이라는 악수를 둔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 해협은 한국 해상 운송량의 33%를 차지합니다. 또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합니다. 현재 중국은 군사 굴기에도 한창입니다. 2030년이면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력이 미국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필리핀, 인도, 일본과도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러시아, 북한과는 동맹관계입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디선가 작은 불씨만 터져도 큰 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모든 동맹국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유럽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존 볼튼은
트럼프는 나쁜 의미에서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가 언제든 나토를 뛰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볼튼에 따르면 트럼프는 상호 방위 조약이 동맹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나토는 물론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이 미국에게는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방위비 증액 요구는 우리에게도 사실 큰 부담입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5%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맞추려면 매년 20조 원을 국방비에 추가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하면 약 30조 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세수펑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국방비 증액은 큰 부담입니다.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측 트럼프 2.0에는 트럼프가 아부에 약하다는 존 볼튼의 증언도 등장을 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트럼프가 국제 정세를 잘 모른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시진핑은 집요할 정도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치켜 세웠다. 트럼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김정은도 시종인관 미소를 잃지 않고 아부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볼튼이 트럼프 눈밖에 나 쫓겨나긴 했지만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꾸준히 아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에게 황금 골프채를 선물한 것을 계기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에게 황금 투구를 선물했습니다. 모두 트럼프 맞춤형 아부 선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2기 등장으로 당장 대한민국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산업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 주력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정책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최측 트럼프 2.0에는 세계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인사이트와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의 투자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두 책은 대한민국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트럼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은 대미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